대표팀 감독 선임이나 계약이 아닌 내정이란 제목의 기사가 일면을 뒤덮은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홍명보 내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축협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첫 번째 이유는 불과 얼마 전에 홍명보 감독은 협회의 관심에 강한 어조로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뽑은 그 전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축구협에서 과연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냐. 학습이 덜 됐냐는 발언은 건너뛰면 모두가 선후배 관계인 한국 축구에서 이색적인 표현이었고, 특히 울산 현대 팬들 입장에선 적어도 우리 감독은 아니구나라는 안심으로 이어졌었습니다. 홍명보 내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두 번째 이유는 작년 홍명보 감독이 일본 선수 아마노가 울산에서 전북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맹비난을 퍼부었던 기업 때문입니다. 경험해본 일본 선수 중 최악이라는 역시 강한 표현이 나왔고, 아마노가 모두를 속였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덧붙이며 뜨거운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홍명보는 아마노가 울산에 남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시즌 이후 전북에 접촉해 결국 이적을 결정했었고, 홍명보는 해당 상황 자체가 거짓말이라 표현했습니다. 당시 K리그 팬들의 목소리는 양분되었습니다. 프로 선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이적은 모든 리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즌 중엔 소속팀에 남고 싶었어도 더 좋은 조건의 제안이 나타났을 때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일반 회사원들 또한 같은 상황이 온다면 거부하긴 어렵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마노는 한국 출생도 아니므로 울산이란 도시나 클럽에 강한 로열티나 책임감을 가질 리도 만무했으므로 프로 세계의 일반적인 이적이라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홍명보를 옹호하던 목소리의 특징은 그가 의리를 중시하며 조건과 돈보다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색깔이었습니다. 즉, 이성론자들과 감성론자들의 대립이란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내정건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홍명보는 울산 팬들에게 대표팀에 가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되었습니다. 홍명보 본인은 그때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회에 설득당했다고 표현하더라도 울산 팬들 입장에선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즉, 홍명보가 아마노에게 말했던 모두를 속이고 간 상황, 그리고 경험해본 한국 감독 중 최악이란 표현을 울산 팬이 홍명보에게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딱히 변명할 거리가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울산의 오픈톡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 다수라는 것은 욕설이 필터에 검열된 것입니다. 참담하다, 떠나겠다, 안심하라더니 뒤통수를 맞았다, 항의를 하자, 예상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있고 김천 상무를 추격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즌 중 감독을 잃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K리그가 살아야 한국 축구가 산다는 뉘앙스의 슬로건은 제법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협회에게는 K리그 구단과 팬들이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기업 내부에서 상위 부서가 하위 부서에 지시하고 아랫사람은 어길 수 없는 상명하복 문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 구단은 별개의 조직이고 크게는 연결성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각의 조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단은 협회의 소유물이 아니며 운영 또한 구단의 자체적인 자금과 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 잉글랜드 축구가 선임한 감독이 대실패를 겪고 경질되고 거액의 위약금마저 지불했으며 다음 감독에게 줄 연봉이 충분하지 않아 EPL 특정 구단의 자국 감독을 싼 값에 데려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오랜 시간 축구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만 돌고 돌아 결국은 졸속 행정이고 축구 후진국이란 표현으로도 불충분한 딴 세상 스토리입니다. 맨시티 팬 전부가 잉글랜드 팬은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승리에 기뻐하는 팬들이 있다면 시티의 승리에 눈물 짓는 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현대팬은 한국인이란 이유로 한국 대표팀에게 자신들의 감독을 내어줘야 하는 곳, 여기는 한국 축구입니다. 협회는 홍명보 내정의 이유 중 하나로 경쟁력을 언급했습니다. 홍명보가 마지막으로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무대에서 평가받은 기억은 월드컵입니다. 한국 축구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의 월드컵을 통틀어 1승도 거두지 못한 유일한 대회는 2014년 대회였고 당시 감독이 홍명보였습니다.
즉, 대표팀 경력으론 협회가 말한 그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쉽지 않고 시선을 결국 K리그와 울산 현대로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이 나가는 국제대회는 아침입니다. 결국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의 경쟁력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는 뇌피셜에 기인하고 울산 현대와 한국 대표팀은 전혀 다른 팀입니다. 울산의 전술을 통해 대표팀의 성공을 예측하려면 체계적인 시선과 논리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대한축구협회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애초에 클린스만이 선임되었을 리도 없습니다. 결국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라 유행을 바라고 울산에서처럼 대표팀에서도 잘할 것이다란 신뢰와 의리 프로세스로 이어졌다가 적절한 대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같은 방식으로 황선홍을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었고 48년 만에 본선 진출에 실패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선임들이 성공을 거두다가 뜬금없이 홍명보의 이름이 나왔다면 그래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란 합리적 목소리가 상당하겠지만 그동안의 협회 행보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은 협회의 선택에 무작정 신뢰를 보내긴 어려운 현재입니다. 집이 3번 무너지고 그 세력 그대로 새로운 집을 짓겠다면 또 무너지겠다란 의심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더욱 현 시점이 신기한 이유는 벤투 감독과 작별을 결정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월드컵 16강 이상을 위해 더 나은 감독을 고려하나 보다란 착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왔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영승 감독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월드컵 16강의 커리어라도 달성한 벤투를 왜 떠나보냈는지 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벤투가 월드컵 성공을 이유로 연봉 인상을 주장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클린스만과 위약금에 사용한 금액을 놓고 지금 와서 보면 합리적인 금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협회는 르나르와의 협상 결렬 이유 중 하나를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태도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태도가 불량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국가들의 대표팀 감독으로 현재까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협회발 보도에 따르면 결국 르나르는 태도 불량이었고 비네슈는 고령이며 카사스는 이름값이 떨어지고 나즈 감독은 대표팀 경험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협회의 그 엄격한 기준에 걸맞는 감독은 결국 한국에 있었고 결과는 홍명보였습니다. 그동안 유럽 출장을 다닌 전 위원장과 현 위원장의 출장비는 결국 땅에 버리는 돈이었습니다. KTX로도 갈 수 있는 울산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굳이 유럽을 왜 갔는지 그 감독들을 대상으로 애초에 선임에 대한 의지는 있었을지 또한 의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정이란 글자가 계약 완료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반전이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남겨두겠습니다. 국민의 반은 퍼거슨이 와도 반대할 거라던 협회장입니다. 결국 국민의 반은 누가 와도 만족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국민의 반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트래블 감독이 오는 나라의 축구를 보고 싶습니다.